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1시간 43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김세윤 부장판사가 어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원 문양이 새겨진 회색 넥타이를 메고 오른손 엄지에 파란 골무를 낀 채 법대에 앉은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13명의 재판을 담당했는데요.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말투와 태도가 나긋나긋해서 유치원 선생님, 선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어떻게 낼까요? 한겨레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을 합해 78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특활비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 더 늘 수도 있다는데요. 재판부가 어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는데 현재로서는 벌금을 다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전날인 그제 박 전 대통령의 한때 최측근이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는 그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은 박 전 대통령, 그 사람은 최순실 씨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검찰 조사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혹 질문엔 이제 다 클리어된 것 아니냐, 내가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위치 추적까지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내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꿈 같은 일이 어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잠깐 벌어졌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주식을 판 수십 명의 직원은 일장춘몽이 악몽이 됐다고 합니다.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서 갚거나 회사의 손실 차액을 정산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당이익 반환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주식이나 현금이 들어온 경우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신문은 조언했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가 청년들을 빈민으로 규정한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평형 빈민 아파트 신축건이란 제목의 안내문엔 아파트 가격 폭락, 빈민 지역 슬럼화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 청년 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같은 안내문의 한 주민은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을 빈민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님비 현상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폐비닐 대란의 후속 대책으로 서울시가 공짜 비닐 제공 단속에 나섰는데요. 현장에서는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막상 비닐값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걱정스러운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달라며 막무가내로 성화를 부리는 일부 손님들 때문인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닐값 20원에 손님과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해발 800m 북한산 백운대에 무리지어 다니는 고양이 떼가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는 등산객을 따라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온 건데요. 조선일보는 산 정상을 점령한 고양이들이 다람쥐나 산새 같은 야생동물을 마구 해쳐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방을 여는 소리에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등 등산객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일보에는 앞으로 삼겹살도 자동 판매기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 영업장박 무인 점포에 포장육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개정 규칙이 시행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지면 중간 유통 마진이 줄어서 값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네 정육점 같은 영세 축산물 판매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